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한글의 창제 원리와 특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을 먼저 살펴봤었는데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자와 음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부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즉, 자주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과 또한 이 문자 체계가 배우기 어려우면 안 된다. 쉬워야 한다. 쉽게 배우고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실용정신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훈민정음, 한글이라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자 체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부터 그 실용적인 한글의 창제 원리, 자음자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모음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이라는 것은 세종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였죠. 누구나 쉽게 배워서 편히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세종대왕이 8개의 기본 글자를 만들었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20개의 글자를 추가로 더 만들어서 총 28자의 훈민정음의 글자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 문자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문자를 만든 창제 원리를 우리가 오늘부터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한글, 이 한글은 정보화 시대의 그 우수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는 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글 창제의 배경 정리하고 갈게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의 언어 생활은 어땠었나요? 그렇죠.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의 문자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사용하여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배운 사대부들이나 가능한 것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실제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교과서 136쪽, 137쪽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백성들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않고 세종대왕은 1443년 우리의 고유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의 창제 기본 바탕이 된 정신 3가지, 애민정신, 실용정신, 자주정신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교과서 138쪽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발음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봐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의 기본 자음자를 만들 때 그 자음자의 모양을 만들어낸 원리가 바로 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소리는 폐에서 만들어진 공기가 기도를 타고 올라와서 우리 입안에 여러 발음기관들을 거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자음자의 모양을 만들 때 그 자음자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작용하는 발음기관의 구조, 발음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자음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경 지식으로 이 발음 기관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발음기관 중에 가장 맨 앞부분에 있는 요 두툼한 부분. 이 두툼한 부분 어디일까요? 발음기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바로 입술입니다. 자, 그러면 입술 안쪽에 있는 이 뾰족뾰족한 부분은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치아가 되겠죠? 이 부분이 치아입니다. 자, 그러면 치아 바로 뒤에 이렇게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치아를 지탱해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버텨야 된다. 그렇죠. 잇몸이 되겠죠. 치아를 지탱해주고 있는 잇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턱에 붙어서 기다랗게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혀. 자, 그래서 이 혀의 그 끝부분, 혀의 끝부분을 이제 혀끝이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이 혀가 시작되는 뿌리 부분은 어디일까요? 혀의 뿌리 부분이다 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혀의 뒷부분. 그래서 여기가 뿌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혀 바로 위쪽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지금 여기 동그랗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치는 부분, 요 부분부터 해서 요 뒤쪽 목구멍 근처까지 해서 여러분들 왜 피곤하면은 까지는 그 부분, 아니면 뜨거운 거 먹다가 데웠을 때 까지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뭐가 까졌다 그래요? 네, 입천장 까졌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입천장을 또 만져보면은 딱딱한 입부분이 있고 조금 더 목구멍 쪽으로 가까이 붙여서 입천장 쪽을 만져보면은 그 부분은 또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입천장을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센 입천장이 있고 여린 입천장이 있다. 뭐 그 정도는 나중에 또 2학년 가서 배우게 되니까요. 일단 이 부분은 입천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이 공기가 올라오는 요 부분, 그리고 그 목구멍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목구멍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크게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발음을 만들어내는 발음기관은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만든 세종대왕이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만들 때 이 소리가 만들어지는 때 영향을 주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형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 한글 자음 기본자의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음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발음을, 자음들을 하나하나 발음을 해보면서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 등을 살펴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 소리를 만들어낼 때 작용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정말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자음자를 소리내어 발음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개의 자음들은 다른 자음자를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글자로 자음 기본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138쪽에 이끌기 부분에 조그만한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밑줄을 긋고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긴 한데, 무서운 그녀.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무서운 그놈. 이렇게 외워도 될 것 같죠? 자, 간단하게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한글의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기역이라는 소리를 낼 때 발음을 할 때 이 기역이라는 자음을 발음할 때 영향을 끼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음을 단독으로 소리낼 수는 없어요. 자음은 어떻게 여러분들 기역을 소리내보세요 했을 때 기역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그거는 자음을 단독으로 소리낸 건 아니에요. 기역, 기 할 때 모음이 들어갔잖아요. 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음만 단독으로 소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음자를 소리내어 발음을 해보라고 할 때는 보통 모음 을을 붙여서 그, 느, 무, 스, 으 이런 식으로 발음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 기본자에 모음 을을 붙여서 발음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발음기관의 움직임을 좀 느끼셔야 돼요.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을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발음기관이 움직여서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발음이 되는지를 보고 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 자, 좀 이 초집중을 해서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 그리고 이 혀의 움직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자, 기역을 발음을 할 때는 그로 발음하는 것보다 어떤 게 조금 더 좋냐면 이 기역을 받침으로 넣어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자, 할 때 기역이 발음이 되는 순간 혀의 뒷부분이 어디를 좀 막는 것 같습니까? 그쵸? 목구멍을 막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실제로 기역을 발음할 때 이 혀의 뿌리, 아까 혀의 뒷부분을 우리가 혀뿌리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순간적으로 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실제로 그래서 이 혀뿌리가 살짝 들리면서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 기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느도 한번 발음해 볼까요? 느. 니은 역시 받침으로 한번 넣어서 발음을 해볼게요. 은. 선생님 이름이 김대은이잖아요. 은 하면은 니은을 발음할 때 혀 끝이 어디로 올라붙는지를 느껴보세요. 어디로 올라붙나요? 혀 끝이. 그렇지. 윗잇몸에 올라가 붙는 것을 느껴지나요? 자, 그래서 이 혀 끝이 윗잇몸 쪽으로 올라붙어서 이렇게 살짝 휘어서 굴곡이지는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니은인 거예요. 자, 미음도 라고 해보기도 하고 혹은 음악할 때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그러면은 이 미음을 발음하는 순간에 입술이 어떻게 됩니까? 딱 두 입술이 붙어요. 붙었다 떨어지면서 미음이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입술이 붙은 모양을 네모 모양으로 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옷은 스 발음해 보세요. 혀 끝이 거의 그 아랫잇몸 쪽에 거의 붙을락 말락 하면서 뭔가 비벼지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시옷 소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혀 끝과 치아 사이가 붙어서 치아 쪽에서 비벼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라고 해서 이 치아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소리를 내보시면요. 어디가 많이 울리냐면 목구멍이 굉장히 많이 울려요. 그래서 이 목구멍 쪽에서 또 만들어지는 이응은 목구멍의 그 동그란 모양을 본따서 이응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발음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그 자음들, 각각의 자음들을 발음을 해보니까 이 발음을 할 때 영향을 끼치는 발음기관의 모양들이 정말 그 자음의 모양과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뒤에 가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음자를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참고하여 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기역, 그, 억, 윽 이런 것들을 발음해 볼 때 하는 순간, 기역을 발음하는 순간 혀뿌리가 어디를 막는다? 그렇죠. 혀뿌리가 살짝 들리면서 목구멍을 막는 듯한 그러면서 이렇게 꺽쇠처럼 기역처럼 이렇게 꺾이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을 때 그 꺾이는 커브의 모양을 본따서 기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자음 니은의 경우에는 자, 니은이 발음이 될 때 무엇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니은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미음의 경우는 엄마 할 때, 할 때 미음을 발음할 때 보면은 두 입술이 딱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미음이 소리가 나잖아요. 즉,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옷 같은 경우는 치아와 혀끝 사이가 아주 좁아지면서 거기가 비벼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치아, 즉 이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이 만들어졌구나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응의 소리는 어디가 많이 울립니까? 그렇죠. 목구멍이 엄청 울리면서 소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즉 목구멍의 그 동그란 모양을 본떠서 이응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훈민정음에서는 한글의 자음 기본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그 기역 같은 경우는 윽 하는 순간 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으면서 거의 어금니 쪽에 혀뿌리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어금니 쪽에서 소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어금니 소리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혀 끝이 윗잇몸에 닿아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니까 혀소리.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는 엄처럼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입술 소리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시옷 같은 경우에는 치아 사이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니까 이소리라고 했었고, 이응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얘기를 하면은 기역은 어금니를 뜻하는 아자를 써서 아음이라고 했고요. 소리는 우리가 한자로 소리 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기역은 아음. 그 다음에 혀소리, 혀를 또 한자로 표기를 하면은 혀설자를 쓰거든요. 그 설교할 때 설자. 그래서 혀설, 혀설자를 써서 설음이라고 했었고, 니은은. 미음은 입술을 또 뜻하는 한자어가 순자가 있어요. 그래서 순음이라고 했고요. 시옷은 치아를 본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빨을 뜻하는 치자를 따서 치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응 같은 경우에는 목구멍, 이 목구멍 여러분들 왜 목 아플 때 어디 가시죠? 입이 인 후과 가시죠? 그 후자가 목구멍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목구멍 쪽에서 만들어지는 목구멍 소리 이응은 후음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3번에 2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음 기본자를 만든 공통된 원리를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빈칸을 채워볼까요? 한글 자음자, 기본 자음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 뭐를 본따서 만들었다? 그렇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즉 상형의 원리를 사용해서 한글의 기본 자음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본 자음자는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는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고,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의 모양은 뭘로 만들어진 거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드는 상형의 원리를 사용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교과서 139쪽으로 넘어와서요. 자음 기본자에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원리 역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무엇이라고 했었죠? 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의 원리가 적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음 기본자에서 파생된 다른 자음자들을 만든 원리는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음자를 만든 원리를 생각하며 가와 나에 알맞은 자음자를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가를 보니까 기역에서 획 하나를 더 그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키읔이 됐죠. 니은에서 획 하나를 더 그었더니 디귿이 됐고요. 디귿에서 획 하나를 더 그었더니 티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미음은 획을 추가하면 어떤 자음들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음에서 획을 추가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비읍이 되겠죠. 그럼 비읍에서 또 획을 더 추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피읍이 되겠죠. 시옷에서 획을 하나 추가했을 때 지읒이 되고 지읒에서 획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치읒이 되고요. 이응에서 획을 하나 더 추가했을 때 여린 히읗이 되고 여린 히읗에서 획 하나를 더 추가했을 때 히읗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은 안 쓰고 있는 자음이 하나 보이죠? 네, 바로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 이 친구, 이응에 짝대기 하나 더 그어져 있는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볼까요? 나를 보니까 기역이 있고 그 기역을 한 번 더 나란히 붙였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쌍기역이 됐죠? 디귿도 나란히 한 번 더 붙여서 쓰니까 쌍디귿이 됐고요. 자, 그러면 비읍도 나란히 한 번 더 붙였으면 뭐가 될까요? 쌍비읍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시옷도 나란히 한 번 더 붙였으니까 쌍시옷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읒도 나란히 한 번 더 붙였으니까 쌍지읒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쌍자음들이 나온 원리는 이미 만든 글자를 한 번 더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히읗 같은 경우도 나란히 히읗을 가로로 한 번 더 붙여서 쓰면 쌍히읗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쌍히읗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1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에서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이읒, 히읗. 자, 이것들은 모두 자음 기본자에 뭐를 한 겁니까? 그렇죠. 획을 더해서 만든 글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 이것들은 모두 이미 만든 글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옆으로 나란히 한 번 더 써서 만든 글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글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음 기본자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뭘 본떠서 만들었다? 그렇죠.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드는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2번의 가 부분에 나와 있던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 히읗, 히읗. 이것들은 모두 자음 기본자에 뭐를 더한 겁니까? 획을 더한 거죠. 그래서 더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더할 가자에 획을 더한 거니까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은 이미 만든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쓴다 라고 해서 병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음자를 만든 원리는 총 3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예요.
상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글의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은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는 자음자를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참고하여서 그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즉, 한글의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든 원리는 무슨 원리다? 상형의 원리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히읗,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읓, 여린 히읗, 히읗은 자음 기본자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다. 즉, 획을 더하다라는 의미의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자음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역보다는 키읔이 조금 더 소리의 세기가 세죠. 니은보다는 디귿이, 디귿보다는 티읕이 조금 더 소리의 세기가 셉니다. 그래서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획을 더해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획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히읗은 이미 만든 글자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히읗을 어떻게 한 겁니까? 가로로 나란히 쓴 것이죠. 그래서 나란하다라는 뜻의 병자와 쓰다의 서자를 결합하여 병서의 원리로 자음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리을은 뭔가요? 왜 리을도 있는데 리을은 설명을 안 해주시나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리을은 여러분들 생김새로 봤을 때 누구하고 많이 닮았나요? 그렇죠. 니은에다가 뭐 한 것 같습니까? 획을 3개를 더한 것 같죠. 그래서 얘도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리을은 조금 특이한 친구예요. 아까 가획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은 니은보다 디귿이 뭐가 더 세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리의 세기가 더 세니까 가획이 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들아, 니은하고 리을을 발음을 해보면요. 소리의 세기가 누가 더 세다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얘는 가획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획의 의미로,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가 세졌기 때문에 가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자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체자라고 합니다. 가획이 되긴 되었으나 가획의 의미로 소리의 세기가 세기 때문에 가획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체자라고 해서 리을은 조금 독특한 친구예요. 자, 그래서 리을은 좀 빼놓고 그 한글의 자음에 만들어진 원리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한글 창제 당시에는 교과서 139쪽에 이렇게 이끌기라고 조그만한 글씨로 나와 있듯이 한글 창제 당시에는 반치음, 그러니까 시옷의 밑에 부분을 한 번 더 막아서 세모처럼 생긴 반치음이라는 글자도 있었고 또 이응에다가 조금 뾰족하게 한번 획을 이렇게 세로로 그어서 좀 뾰족한 이응, 예디응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디응도 있었고 여린 히읗, 쌍히읗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4개의 자음들은 지금은 쓰지 않고 소멸된 자음들도 있다라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영상이 길었는데요. 오늘 먼저 한글의 창제 원리 중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